디비전 시리즈 아메리칸 리그 쪽은 이제 2차전이에요. 어제도 봤던 겁니다. 이거는 뭐 텍사스가 올 시즌 아메리칸 리그 빠따 1등 팀이었다. 보시다시피 뭐 득점, 홈런, 타율, OPS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격 스탯에서 꽤나 순위 차이도 있고 수치 차이도 좀 난다. 공격력은 텍사스가 볼티모어보다 한 수 우위다. 뭐 이런 거였는데 뭐 선발 방어율 같은 것도 텍사스가 소폭 앞서는 면모도 있었고 불펜 방어율은 볼티모어가 크게 앞서더라. 근데 어제 사실 텍사스가 지금 뭐 요즘에 뭐 슈버워츠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불펜이 그렇게 밀리는 느낌이 많이 안 납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는. 그리고 디펜시브 런 세이브도 텍사스가 살짝 앞서고 딱 하나 앞서죠. 뭐 여러 가지로 텍사스가 이렇게 꿀릴 게 별로 없더라. 이래서인지는 몰라도 텍사스가 지금 와일드카드 시리즈도 템파베이 상대로 업셋을 해냈고 지금 디비전 시리즈 1차전도 볼티모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꽤나 체급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선발이랑 이런 거 보고 얘기를 하면요.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랑 몽고메리가 붙어요. 사실 저는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를 꽤나 고평가합니다. 얘가 전반기 때는 45.1이닝 7.35, POPS가 956으로 존나게 못했어요. 원래부터 그레이슨 로드리게즈가 이제 볼티모어에 여러 유망주들이 많은데 투수들 가운데서는 가장 좀 유망주 취급을 받는 선수였어요. 구위가 너무 훌륭하니까 구속도 많이 나오고 뭐 슬라이더 같은 것도 예술인데다가 뭐 여러 가지 삼진 많이 잡고 그런 스타가 될 만한 면모가 되게 많은 투수였어 그레이슨 로드리게즈가. 그래갖고 올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올렸었는데 전반기 때는 7.35로 부진했었고 그리고 그 사이 동안 이제 마이너리그를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기 들어서 다시 기용이 됐는데 후반기 들어서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아주 다른 사람이 됐죠. POPS도 590으로 발목 상대할 만한 그런 발전이 있었다. 후반기에 또 이제 홈에서는 2.09, 원정에서는 3.25로 홈이랑 원정 차이도 많이 납니다. 내일도 이제 홈 등판인데 볼티모어 홈에서는 그레이슨 로드리게즈가 더 강력한 면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3경기, 정규 시즌 막바지 3경기 동안 1.45로 훌륭했었고 삼진도 19개로 많이 잡는 모습까지 여러 가지로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제 포스트 시즌 첫 경기 얘가 좀 어린 선수잖아요. 99년생으로 올 시즌이 데뷔 시즌인데다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포스트 시즌에서 어떤 뭐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조던 몽고메리는 이 친구도 사실 그레이슨 로드리게즈처럼 뭔가 이런 스토프를 무기로 삼는 선수는 아니에요. 몽고메리는 얘도 좀 기복이 있기는 해요. 세인트 루이스에서 올 시즌 출발을 했는데 세인트 루이스에서 한창 잘할 때 9경기 1.69로 굉장히 훌륭했었고 그러다가 막바지 2경기 못하다가 텍사스로 이적을 했는데 텍사스에서 이제 11경기를 뛰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뒤에 있는 게 텍사스 이적 후에 첫 4경기 동안 1.73으로 매우 훌륭했었고 그러다가 3경기 동안은 별로 못했어. 8.55로 못하다가 이후 최근 4경기 동안 7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4경기 동안 오지게 잘했었고 여기 최근 4경기 0.67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기세를 이어가지고 직전 템파베이와의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도 7이닝 무실점으로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몽고메리가. 포트 시즌도 통산 3경기 13.2이닝 0.66으로 삼진 12개 잡으면서 훌륭했었고 그리고 뭐 상대전적 상으로도 그레이슨 로드리게즈가 텍사스 애들한테 3.00에 2할 8푼 1리 몽고메리도 볼티모어 애들한테 2.79로 강했던 편이었고 그리고 피해 타율도 2할 6푼 1리로 강한 편이고 여러 가지로 양팀 선수들 다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몽고메리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게 너무 좀 훌륭해 보였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 표상에 텍사스가 후반기에 우한 상대로 원정 낮경기 지표가 5-1로 굉장히 안 좋게 찍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템파베이와의 2번의 시리즈도 전부 다 우한 상대로 원정 낮경기였었고 직전 그 브래디시를 상대한 것도 우한 상대 원정 낮경기였는데 전부 다 이렇게 안 좋은 그 조건에서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전부 다 이겼죠. 3승 거두고 안타도 7만큼 치고 잘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적혀있는 이 컨디션 OPS를 조금 무시해도 될 법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내일도 선발상으로 그레이슨 로드리게즈가 물론 최근에 활약도 좋고 여러 가지로 믿을만한 사이즈가 많이 있는 게 맞아요.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보다도 믿을만한 선발이었던 브래디시까지 어제 좀 아쉬웠는데 브래디시 대 티니 더닝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업보다 내일 그레이슨 로드리게즈 대 몽고메리 이 라인업이 이 매치업이 텍사스가 좀 더 나은 상황이거든요. 선발 투수 상으로는 어제는 오히려 볼티모어가 나왔었고 텍사스가 선발 이점이 보이는 경기에서까지 이런 어제 보였던 그런 훌륭한 타격 올 시즌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주는 텍사스의 빠따력을 보면은 텍사스 쪽을 조금 더 좋게 평가하고 싶어요. 볼티모어는 정규 시즌 막바지에 얘네가 거의 9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에 그쳤거든. 근데 어제도 빠따가 좀 아쉬웠던 편이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언더에다가 텍사스 승리 그렇게 보고 싶네요. 언더가 일단은 몽고메리를 좀 믿는 경향이 크고 텍사스가 그리고 그 플레이오프에서는 포스트 시즌에서는 불펜이 괜찮아.
텍사스가 어제 슈버츠 나오고 체프먼, 르클럭, 윌 스미스. 이게 텍사스가 지금 보면 르클럭을 마무리로 쓰고 있거든요. 원래는 올 시즌에 윌 스미스가 마무리였다가 못해가지고 체프먼을 썼다가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는 르클럭을 마무리를 기용하고 있는데 사실 르클럭이 제일 믿음직스러워. 포스트 시즌에서 또 르클럭의 이런 어제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집중력 같은 걸 높이 사가지고 텍사스의 불펜이 꽤나 잘하더라. 왜냐면 오늘 이제 어제 던졌다 치더라도 오늘 또 던지고 한 하루 쉬고 하면 괜찮거든. 연투를 할 만하다. 뭐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텍사스가 불펜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는 점이나 볼티모어가 오히려 불펜은 우세였는데 어제 좀 많이 던졌죠. 볼티모어 대 텍사스는 확연하게 볼티모어 쪽이 불펜은 우세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까지도 아니더라. 볼티모어도 어제 그 홈런 쳐맞고 그랬거든. 콜룸비였나 페레즈였나 하여튼 뭐 그랬어가지고 딱히 텍사스가 불펜도 꿀려있는 거 없는 것 같고 뭐 선발상으로는 오히려 나은 편인 것 같고 내일 경기에서만큼은 뭐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는 저는 언더에다가 텍사스 승 쪽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대 미네소타 어제 휴스턴이 좀 체급상으로 많이 앞서는 모습이 있었죠. 근데 뭐 홈런은 미네소타가 앞섰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제도 미네소타 많이 치긴 쳤지. 근데 휴스턴도 많이 쳤잖아. 공격력 면에서는 미네소타의 빅뱃이라는 이런 변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휴스턴이 좀 더 많이 치고 점수도 많이 먹고 그런 양상이고 불펜은 휴스턴이 미네소타보다 앞선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어제 경기에서 휴스턴의 핵심 불펜이라고 할 수 있는 네리스가 좀 처맞았다는 거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일단은 뭐 이렇게 비교 딱 하면은 휴스턴 쪽이 좀 더 이점이 많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 내일은 이제 프레모 발레스랑 파블로 로페즈인데 프레모 발레스가 올 시즌에 좀 왔다 갔다 많이 하죠. 특히나 후반기에 많이 부진했어. 후반기에 87이닝 동안 4.66으로 평소보다 안 좋은 편. 올 시즌도 출발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전반기 때 거의 뭐 2점대 초반으로 와 프레모 발데즈가 작년에 이어서 올 시즌도 굉장히 잘하는구나. 싸이형 한번 노려도 되겠다.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후반기에 좀 부진했었고 후반기에 홈에서는 6.30 원정 3.78로 특히 홈에서 부진한 게 눈에 띈다. 내일 홈등판인데 프레모 발데즈가 이렇게 홈에서는 안 좋았다는 거 이게 조금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5할 승률 밑에 팀한테 2.45 포스트 시즌에서는 전부 다 5할 승률 위에 팀만 많았는데 5할 승률 위에 팀한테는 올 시즌 5.23으로 안 좋았다. 뭐 이런. 내일 또 이제 이게 밤 경기잖아요. 프레모 발데즈가 또 낮 경기 때 잘했어. 낮 경기 때 2점대였는데 밤 경기 때 좀 안 좋았다. 그리고 최근에 등판 일지 같은 거 보면은 최근 두 경기가 8.68로 안 좋아요. 프레모 발데스가 4이닝 3실점, 5.1이닝 7실점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 5경기 동안은 1.59로 와 프레모 발데스 돌아오나? 포스트 시즌 맞춰가지고 폼 회복하나 이런 양상이었거든요. 잘하다가 최근 두 경기, 정규 시즌 막바지 두 경기에 안 좋았더라. 근데 또 프레모 발데즈가 보면은 미네소타한테는 굉장히 강했더라고요. 통산 이제 미네소타와의 맞대결이 2.04로 강했었다. 프레모 발데스가 또 훌륭한 땅볼 투수예요. 훌륭한 땅볼 투수. 얘가 뭐 싱커 던지고 커터 던지고 커브 던지고 포심이랑 싱커를 둘 다 던지는데 싱커도 구속이 한 96, 7마일 가까이 나와요. 스타일상으로는 미네소타를 압박할 만은 하다. 미네소타와의 상대 전적도 좋았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13경기 동안 68.2이닝 3.41이면 훌륭한 편이죠. 다만 좀 피홈런은 많긴 했는데 그냥 프레모 발데즈는 중요 경기나 미네소타 상대로는 강했지만은 후반기에 폼도 좀 떨어져 있었고 후반기에 홈에서는 특히 안 좋았고 최근 두 경기도 조금 부진했다. 여러 가지로 믿을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파블로 로페즈는 내일도 원정 등판이잖아요. 올 시즌에 홈에서는 4.07, 원정 3.10으로 원정에서 확연하게 나왔었고 최근 14경기 동안 아마 이 후반기 스탯일 거야. 후반기 때 3.36이었다. 괜찮았죠. 다만 근데 최근 3경기에 안 좋았던 면모가 좀 있긴 했다. 후반기에는 이제 홈이랑 원정 원래는 정규 시즌 내내 원정에서 잘했다고 했는데 후반기에는 오히려 원정 성적이 안 좋았다. 뭐 둘 다 훌륭하긴 했어요. 3.20, 3.58로. 뭐 우타자랑 좌타자 차이는 있는데 휴스턴 보면은 이렇게 우타자 좌타자가 좀 고르게 분포해 있는 편이에요. 알튜베, 브래그먼, 뭐 맥코믹, 뭐 아브레유 이런 애들 억제할 수만 있으면 좋지. 우타자 상대로 강했으니까. 파블로 로페즈가 휴스턴 상대로 4.15에다가 피안타율 2할 3분 8리로 아주 훌륭하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 안 좋은 편이었어가지고 그렇게 막 믿음직스럽진 않아요. 이게 뭐 휴스턴 상대로 한 게 한 번밖에 없긴 했는데 22년도에 포스트 시즌 통산 2경기 동안 옛날에 마이애미 시절에 한번 직전 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때 한번 이렇게 등판을 했는데 두 경기 10.2이닝 2.53 뭐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상으로는 둘 다 뭔가 좀 의구심이 든다. 프레모 발데즈나 파블로 로페즈나 약간의 의구심은 든다. 그러면 빠따를 봐야 되는데 두 팀 다 이렇게 빠따는 꽤나 높아요. 그 OPS가 후반기에 컨디션 OPS가 우한 상대로 홈 밤경기 790으로 센 편이고 그 미네소타도 좌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에 894로 후반기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오바가 제일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어제 경기도 오바가 났잖아요. 어제도 이제 벌랜더가
미네소타 상대로 굉장히 강했다. 그 2018년 이후로 6경기 동안 5승 1패인가 그랬었고 17이닝 동안 미네소타 상대로 무실점 중이었는데 그 기록을 더 늘렸죠. 어제 6이닝 무실점 하면서. 실제로 근데 경기 초반에는 좀 벌랜더가 위기가 있기도 했는데 다행히 잘 넘기더라고.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휴스턴이 벌랜더가 미네소타 상대로 이런 최근 들어서 강점이 있다. 이런 게 좀 엄청난 좀 요소였어요. 제가 어제 휴스턴 승에 많이 또 봤잖아요. 사실 프렌보 발데즈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저는 오바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 경기 휴스턴 승을 보는 거는 미네소타의 강점이 이런 장타가 프렌보 발데즈 상대로는 좀 나오기가 빡셀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휴지 승의 오바를 보기는 보는데 저는 오바 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뭐 이 경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볼티모어 텍사스 경기에 비하면 밸류가 좀 낮은 편인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고 먼저 미네는 프라이브루크의 상대 전적이 굉장히 앞선다. 뭐 한 9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쭈르륵 오랜 기간 동안 크게 앞서왔었고 2016년 이후 이 1패 이후에도 미네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 리그에서만큼은. 최근에 이제 DFB 포칼에선 진 적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미넨이 2016년 이후로 프라이브루크의 굉장한 강세였고 1마인 기준으로는 7마인 4무 2.5마인 기준 5마인. 근데 이거는 저는 다른 거보다도 오바 쪽이 오히려 확률상 나아 보이더라. 뭐 미넨의 홈에서만 봐도 7경기 중에 6승, 마인 4번, 2.5마인도 3번, 오바 4번 뭐 이런 것들 따졌을 때는 그냥 안전성을 기준으로는 1마인이 가장 나아 보이고 2.5마인도 뭐 도전해봄직하지만 그냥 3.5 오바가 제일 뭐 배당도 그렇고 갈만하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은 듭니다. 1마인이 너무 배당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막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1.7짜리 먹자고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14번 중에 8번 오바 확률이 그렇게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고 7번 중에 4번 오바 그렇게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레버쿠젠 대 쾰른 이거는 뭐 요즘 레버쿠젠 상승세랑 쾰른이 리그 최하위에 처져 있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레버쿠젠이 주중 경기 유로파에서 비리츠나 보니페이스나 레버쿠젠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명이 휴식을 취했다. 내일은 뭐 괜찮은 컨디션으로 임할만 하다 싶고 하나 걸림돌인 거는 쾰른이 올 시즌 원정에서 2무 2패인데 이 2패가 전부 다 1점 차이 패배였다. 쾰른이 레버쿠젠 상대로 조금 뭐 발악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실제로 레버쿠젠 대 쾰른도 상대 전적이 쾰른이 그렇게 나쁠 게 없어요. 물론 올 시즌에 쾰른은 아주 존망하고 있고 레버쿠젠은 리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쾰른이 특히 레버쿠젠 원정에서 최근 2년 동안 전부 다 이겼었고 쾰른이 이렇게 레버쿠젠 상대로 은근히 원정에서 잘 싸웠던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레버쿠젠 1마인이 배당도 나쁘지 않고 요즘에 레버쿠젠 포스나 쾰른의 지금 리그 내 순위 이런 거 생각하면은 레버쿠젠 쪽이 갈만하지만은 밸류를 아주 높게 보진 않겠다. 뭐 아스날 대 맨시티는 뭐 아까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거는 맞대결 전적이 너무 크다고 봐요. 네, 맞대결 전적상으로 아스날이 맨시티에 지금 리그에서만 12연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맨시티 입장에서는 12연승 중이고 근데 12연승도 내용이 9마인의 3회무였다. 저는 그냥 맨시티 승만 얌전하게 보지만은 좀 이런 것까지 노리실 분들은 노릴 법도 하겠다. 뭐 아스날이 저는 지금 올 시즌보다도 작년 이제 아스날이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좋은 이런 질주를 하고 있었고 리그 우승도 노릴 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맨시티한테 발목을 2번 잡히면서 또 리그 우승을 넘겨줬잖아요. 그런 상성관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 그런 게 좀 우선돼서 저는 지금 당장 이제 오늘 만나는 것보다 지난 시즌 맞대결 때 더 이런 동기부여 같은 게 훨씬 더 강했을 텐데 그때도 NCT에 무너졌기 때문에 작년에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보여가지고 저는 오늘도 맨시티 승 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맨시티가 공백도 많고 아스날은 좀 더 전력 강화되지 않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런 천적 관계를 조금 더 중요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경기도 비슷하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냥 모든 대회에서 홈 13연승 중이다. 여기 하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무승부 경기 있는데 이거는 그 리그 시작하기 전 클럽 친선전이었어요. 특히 여기에는 제가 크게 주안점 두지 않고 이거 한 경기 그냥 뺀다고 보고 클럽 친선은 이건 원래 안 치거든. 뭐 리가나 뭐 챔피언스 리그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홈 13연승 중이다. 모든 대회에서.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직전 페예노르트와의 챔스 홈 경기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경기도 좀 라인업상의 아쉬움이 있긴 있었어요. 지금 사비치도 못 나와, 히메네즈도 못 나와, 그리고 뭐 전방 자원도 모라타가 복귀를 해서 2골 넣긴 했지만은 꼬마가 사실 라인업상의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뭐 그 경기에서도 이 역전을 또 한 경기거든요. 2대1로 아마 지다가 3대2까지 만든 경기여가지고 좀 그런 의미도 있고 물론 지금 소시에다드도 굉장히 제가 뭐 인터밀란전도 보고 챔스 2경기 다 봤어요. 소시에다드도 굉장히 잘하긴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좀 믿어보고 싶네요. 뭐 소시도 3연승 중이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조금 더 저는 앞세우고 싶습니다. 로마의 승리 배당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저는 꼬마 승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아리 대 로마는요. 이거는 최근 10년 동안 로마가 칼리아리에 굉장히 강했다. 11승 5무일패로 굉장히 강한 편이었는데 그 전에 한 15년 전? 그때쯤에는 칼리아리가 로마 상대로 꽤나 강했었다. 그냥 과거에는 칼리아리가 로마 상대로 힘 좀 썼지만은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다. 그냥 이런 점들에 주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007년도? 이쯤에는 막 칼리아리가 로마도 이기고 무승부도 꽤 많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홈에서는 또 잘 이기고 이랬었는데 2013-14 시즌 이후로는 로마가 계속해서 강한 면모가 있었다. 이게 보면 다 맞대결 다 많이 이기고 이랬습니다. 그 칼리아리가 강등당하기 전에 한번 발목 잡긴 했었는데 여기 적힌 대로 칼리아리가 과거에는 로마에 강했지만은 13-14 시즌 이후 최근 한 10년 동안은 로마한테 그렇게 맥을 추지 못했다. 근데 내용상 보면은 이 11승이 3마엔 8햄무더라. 로마가 막 그렇게 개패고 그런 모습은 별로 없더라. 그런 것들 생각하면 내일 경기 로마의 햄무나 그리고 요즘에 좀 파괴력 같은 거 보면은 칼리아리가 지금 리그 최하위잖아요. 로마는 나름대로 지금 루카쿠도 오고 로렌조 펠레그리니 복귀하고 디발라랑 같이 뭐 잘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햄무나 마엔 정도 볼만한 경기이지 않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칼리아리의 홈이라고 해서 로마가 패배하거나 무승부를 거두는 그림은 그렇게 크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마헨보다는 무승부가 더 많았다는 점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뭐 무승부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다만 저는 햄무나 마엔 쪽 이런 고배당을 노리는 게 좀 적합한 경기라고 생각이 든다. 라치오 대 아탈란타는 아탈란타의 색채 변화 같은 부분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뭐 많이들 아탈란타는 가스페리니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인 팀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최근 맞대결 최근 한 3번의 맞대결에서 이렇게 좀 저득점 승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인터밀란으로 떠나면서 라치오도 색깔이 많이 바뀌었고 아탈란타는 그 여러 이제 선수들 유출이 많았잖아요.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올 시즌 특히 올 시즌에 드러나는 게 리그에서 아탈란타가 클린시트가 5회였다. 말 그대로 무실점 경기를 5번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탈란타가 올 시즌에 좀 수비적인 색채를 많이 띄어요. 가스페리니 감독도 예전에 아탈란타를 맡았던 초기에는 사실 수비를 먼저 다진 걸로 유명했었고 공격적인 색채는 나중 얘기고 지금 올 시즌을 보면 아탈란타가 이렇게 좀 언더 색깔도 많이 나고 라치오도 지금 임모빌레도 폼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다가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빈자리 때문에 사실상 루이스 알베르토 독박 축구다. 그런 부분들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 루이스 알베르토 독박 축구에 이제 함축된 의미가 되게 많아요. 알베르토도 이제 4-3-3으로 변모를 하면서 팀이 메잘라적인 역할.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이 굉장히 강했다면은 그 이후에는 좀 뭐랄까 수비 이렇게 볼 배급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치오 볼 흐름의 전권을 사실상 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라치오가 전방에 마티아스 아카니도 작년 같지 않고 펠리페 안데르손도 예전에 라치오 에이스였던 시절에 비하면은 많이 좀 떨어진 상태고 여러 가지로 라치오가 이런 공격력이 글쎄 좀 아쉽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이 경기도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들 이렇게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내일 백축구 어려워요. 조금 막 이런 기록 같은 거에 기대는 느낌이 적지 않게 있고 맨시티의 12연승이나 로마의 홈 13연승이나 이런 거에 기대해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좀 크고 특히 또 이런 독일 리그는 좀 어렵다고 보는 편이고 자 이제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오늘 경기를 쭉 정리를 한 거예요. 따봉 같은 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뭐 추천 절차 같은 거 그리고 유튜브에 또 이따 잘라서 올릴 건데 그것도 따봉 같은 거 많이 눌러주세요 형님들.